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영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나 거래처 돈을 관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였는데 범죄가 되는 걸까?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가? 업무상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출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전 사용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미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해석되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회사에 갚으려고 했다, 관행이었다라는 말은 오히려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중요한 대응 원칙으로는 첫 번째는 진술을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대부분 진술 중심 수사로 진행됩니다.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설명은 피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논리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추측성 답변은 하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부연 설명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성 및 불법 영득 의사 부인 전략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성립의 핵심은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즉,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시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었거나 회사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정산 관행 존재가 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최소한 혐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회계장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자료, 정산 내역 및 내부 규정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회사 측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한마디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